자, 이번 시간은 2025년 서평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개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서부 출장소 착공 이야기인데요. 자, 지난 12월에 기공식이 있었죠. 자, 그거는 이제 기공식이니까 착공은 이제 별개입니다. 착공 같은 경우는 25년 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확실히 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상 예측을 해보면 올해 봄에 착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준공 같은 경우는 26년 말 또는 27년 초,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으로 예정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평택에서도 중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하죠. 추후에 나중이지만 서구청으로 승격할 기회도 지금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구청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시설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죠. 도서관도 또 있기 때문에 화양지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옆 동네에서도 유동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양지구 입주가 25년 8월부터거든요. 근데 착공이 그 전에 들어가니까 화양지구 입주 전에 착공에 들어간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화양지구에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확한 착공 일정은 추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서부 출장소 바로 옆에 종합병원 소식인데요. 이거는 서부 출장소 기공식 할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올해 종합병원도 착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믿을 건 못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 나왔었던 착공 기간은 25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뒤로 밀렸다고 보면 되고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일정이 안 나올 때는 25년 말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7년 정도에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마 출장소가 지어지고 나서 바로 종합병원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화양지구 입주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지는 휴먼빌 입주를 하고요. 1468세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센트 9월에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라시엘로가 또 9월에 같은 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 입주하는 아파트는 포레나가 되겠고요. 총 합쳐서 4,400여 세대가 되니까 꽤 많은 세대가 25년에 입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 이 화양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화양지구 안에 또 상업적인 인프라라든지 시설 공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화양지구 또 입주를 통해서 서평택의 인구가 또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프라들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뭐 입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26년, 27년, 28년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25년 같은 경우 이제 화양지구가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한 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당행 광역버스 이야기입니다. 노선을 보면 안중 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주공 2단지, 동안아파트, 안중 출장소, 이렇게 안중에 운행한다 보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청북 신도시입니다. 부영 1차, 한전, 그리고 청북 고등학교, 이렇게까지 청북 신도시를 들렸다가 청북 읍사무소 들렸다가 의왕 톨게이트 한번 서고 또 이제 사당역으로 도착을 하는 이제 그런 노선이 됩니다. 뭐 왕복 10,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10,000원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10,000원 초반대이겠죠. 소요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고 플러스 10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청북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3계간 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포승 쪽과 고덕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 38번 국도 같은 경우는 화양지구 여기 굉장히 밀리잖아요. 출퇴근만 되면 거의 지옥이 펼쳐지는데 2와 3계간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포승에서 2와 3계간 도로를 통해서 고덕적으로 또 진입이 가능하니까 교통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평택항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은 매립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국제 여객 터미널이 24년 말에 개장했죠.
여기 이제 운영 중입니다. 여객터미널 인근에서부터 지금 화면 앞에 보이는 곳까지는 매립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 쪽에는 현재 이게 분양 중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완료된 그런 현장도 있고, 여기는 지금 매립이 계속 진행 중이면서 분양 중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쪽도 계속해서 지금 매립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매립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고가 보이실 텐데 살짝 서해선입니다. 서해선이고요. 포승역을 신설하려면 일단 노선이 깔려야 돼요. 포승평택선은 조기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우선이 매립입니다. 매립. 그렇기 때문에 이 매립 같은 경우도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충 그린 겁니다. 올해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철도 얘기를 했으니까 철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타 발표되는 게 있는데요. 서해선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서울역 직결 노선이 올해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부발 평택선의 예타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발 평택선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서화성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가 옛날 거라서 지금은 서화성역입니다. 이 서화성역부터 홍성까지가 서해선인데 여기 안중이잖아요. 여기가 안중역이거든요. 안중역에서 향남역 사이에 경부선을 연결하는 철로, 자, 이게 바로 이제 직결 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역이 바로 안중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선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권의 첫 관문역이면서 또 갈아탈 수 있는 안중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중역부터 서울, 자, 이렇게 30분대로 도착이 가능한 이 노선 예비 타당성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예타가 통과되는 건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타가 있죠. 바로 평택 부발선입니다. 중간에 안성도 있고요. 평택에서 부발까지는 이거 새로 깔아야 됩니다. 꽤나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타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예타가 통과돼야 뭐 어떻게든 되는 거니까 평택에서 부발 노선이 깔린다 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포승부터 강릉까지 한 번에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꼭 여객만이 아니더라도 포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부터 동쪽까지 물류 철도를 위해서라도 이 노선은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사업 이야기인데요. 올해 아마 5월이나 7월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포승 평택선, 안중에서 평택은 깔렸죠. 이 사이가 지금 현재 단선 철도입니다. 철로가 하나예요. 자, 이 부분을 복선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추진하는 이유는 물류 때문에 깔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거기 때문에 5차 철도망 사업에 들어갈 확률도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복선 전철화가 되게 되면 열차의 배차 시간도 조금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다양한 종류의 열차들, 평택에서 안중 1호선 지선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열차 편성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복선이 된다면 25년에 발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택항과 당진을 연결하는 연륙교 소식인데요. 24년 11월에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아직까지 착공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25년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얼마 전에 서부 내륙 고속도로도 뚫렸지만 이제 연륙교, 이게 생긴다면 교통의 분산 효과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리고 평택항 쪽과 당진 쪽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류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평택항 포승 쪽에 지금 계속해서 교통 이슈들, 발표들, 그리고 착공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택항 포승 쪽으로 교통 소식들 나옵니다. 철도도 그렇고 확장도 그렇고. 자, 이거를 보면 평택항 포승 쪽은 뭐 다 물류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실제로 물류를 위해서라도 지금 도로들 생기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또 철도 노선도 계속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통이 계속 좋아지게 되면 그에 맞는 일자리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BAX지구나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거에 맞는 일자리가 앞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더해서 화양지구도 그렇지만 안중 역세권도 또 주거 신도시를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과 다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25년 같은 경우는 뭐 화양지구 입주하면서 주택값도 흔들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25년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26년부터는 뭔가가 생기고 실제 준공되고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해가 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5년 이거 당장 힘든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26년, 27년, 28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서평택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5년 올해 서평택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미래를 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